또 제가 선임되었고 부위원장으로 김희창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서 배부해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대상은 세무과 등 14개 부서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이 되겠으며 읍면동 소관 예산은 기획예산실장이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답변은 해당 읍면동정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나 질의 시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희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5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조 182억 6,796만 9천원입니다. 2조에서 8조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7억 8,634만 4천원을 증액한 1조 182억 6,79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회계는 36억 5,908만 6천원을 증액한 9,506억 4,119만원, 특별회계는 전체 41억 2,725만 8천원을 증액하여 676억 2,67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41억 8,127만 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전체 5,401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로 특별회계에서 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85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에서 3,98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7억 8,63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 대비 20억 원이 증액된 5억 1,800만원이며 518억 원이며 세액 수입은 39억 2,176만 6천원이 감액된 730억 3,299만 9천원, 지방교부세는 10억 원이 증액되어 4,507억 1,9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46억 3,922만 6천원이 증액된 3,113억 5,146만 3천원이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40억 6,888만 4천원이 증액되어 1,054억 6,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입니다. 세입 총계는 기정액 대비 36억 5,908만 6천원을 증액한 9,506억 4,1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2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액 수입은 40억 4,510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서 46억 6,014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4,404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세입 총계는 기정액 대비 5,400만 9천원을 감액한 260억 3,85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수입에서 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에서 2,092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존 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1,809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세입 총계는 41억 8,127만 7천원을 증액한
415억 8,82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액 수입에서 1억 3,834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존 수입 및 내부 거래에서 40억 4,293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일반 회계 사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입 총계는 기정액 대비 36억 5,908만 6천원을 증액한 9,506억 4,119만 원입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지방세 수입에서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중에서 법인소득분에서 11억 원, 특별징수분에서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수입은 전체 40억 4,510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수입은 3억 3,797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임대 수입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환급에 따라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에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자 수입은 각 부서별 보조금 등에서 발생한 기타 이자 수입으로 2억 3,797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135페이지 상단까지 참고 바랍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액 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액 수입은 전체 43억 8,308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부담금 3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 수입은 5억 2,722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13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기타 수입입니다. 기타 수입은 전체 48억 8,030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기부금 수입에서 환경보존협력금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적재조사 조정금에서 1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그 외 수입은 전체 38억 8,030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그의 수입 중에서 2024년도 지자체 대학 간 지역혁신사업 집행잔액 정산분으로 1억 4,469만 2천 원을 증액하였고 폐강지역개발기금에서 40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에서 원덕 산양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서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는 총 46억 6,014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등은 31개 부서 76개 사업에서 증감이 되어서 전체 38억 9,108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21개 부서 102개 사업에서 증감이 되어서 7억 6,906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14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는 4,404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개 부서 95개 사업에서 발생한 국도비 사용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세무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제3회 추경 예산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397만 원을 감액하여 7억 2,91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부분에서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차세대 지방 시스템 도입 전에 사용하던 T-세이브 시스템을 올해는 사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유지 보수비 등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세수입 운영 부분에서 3,7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 세입 무인 수납기 및 가세 알림톡 관련해서 개인정보 역량 평가 용역 사업비로 저희가 편성을 하였는데 사업단에서 연계가 조금 지연됨에 따라서
지금 12월에 이제 발주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올해는 삭감을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 운영비, 여비 등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십니까? 예, 정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페이지 133페이지 세부예산 3명세서에서요. 네네. 과장님, 이번 세부예산에서 지방세 수입이 당초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518억 원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핵심 요인은 지방소득세 소득분 20억 증액인데요. 네네. 지금 이제 법인 소득분이 11억 원이고 네네. 그 다음에 특별 징수분이 그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러면은 법인 소득분이 11억 원이 증액되는데 이 증액이 네네. 어떤 근거로 산정된 것인지 네네. 혹 뭐 간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 네네. 증가 때문인지 아니면 특정 대규모 기업의 어떤 일시적 실적 증가인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은요. 네네. 저희가 이제 법인 소득분은 네, 정기분이 이제 4월, 5월이면 이제 다 결산이 끝나서 네네. 세입이 이제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말 기준해서 저희가 48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네네. 예, 징수가 됐는데 당초에 이제 기정에 35억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2억 정도 남기고 최대한 지금 편성을 해서 46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억 원이 이제 증액이 됐고 네. 조금 늦게 편성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가끔씩 환급분이 발생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18억 원 정도가 이제 그 소송으로 반환을 하면서 저희가 여유 재원을 조금 남겨놨다가 지금은 이제 12월에 도래가 돼서 이제 저희가 최종 이제 분석을 했을 때 환급분이 이제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네.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특별 징수분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이제 월로 한 3억 정도가 이제 계속 징수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관내 기업체에서 종업원분 그 이제 뭐 근로자 수 증가라든가 그런 데서 또, 이제 들어오는 수입인데 음. 이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는 한 59억 정도 10월 말에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59억이요. 예, 10월 말 음. 기준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3억씩 해가지고 앞으로 또 2개월 정도 또 들어오면 그러니까 63억 이제 좀 이상 여기도 한 2억 정도 남겨놓고 저희가 최대한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별 징수분이 이제 9억 원이 이제 증가를 했지만 네네. 그러니까 특별 징수라는 것은 월급 지급 시에 원천 징수되는 지방 소득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은 근로사 증가라든가 네네. 급여 총액 임금 상승인지 아니면 네. 특정 사업자 인건비 증가인지 어떤 요인으로 산정된 금액인지 제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저희가 그 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네네. 아니 그러니까 그 소득세 인건비들이 이제 나가는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급여를 주게 되면은 네네. 거기에서 이제 국세청으로 들어가는 이제 소득세가 있고 네. 예, 저희 이제 시로 들어오는 지방 소득세가 있는데 그 매년 이제 급여율도 조금씩 인상이 되고 이러다 보면 소득세들이 이제 그렇죠. 계속 올라가겠죠. 조금씩 네. 증가가 되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정산이 끝나면 네네. 또 그 연말 정산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또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지금 이제 그래서 10월 말까지 들어온 거랑 매년 평균 이제 월로 3억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다 추계를 해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네네. 그래서 지방 소득세 소득분이 20억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법인 소득분 특별 징수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네네. 또 지방 소득세는 우리 시 재정의 또 핵심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인 소득분과 특별 징수분의 어떤 변동 요인을 보다 좀 체계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네네. 세입 추계의 어떤 정확성이라든가 네. 재정 운영의 어떤 안정성을 높여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한번 네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우리가 지방소득세가 네네. 이게 법인 부분이 네. 당초에 보면은 한 32억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일의 추경에 움직이지 않고 네네. 이해 추경에 한 3억을 증액시켜서 네네. 35억이 됐어요. 그죠? 네네. 그런데 이번에 조금 전에도 설명해 주셨지만은 11억을 증액을 시켜서 46억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 보면 네. 보통 보면은 끝나는 시점이 한 4월 내지 5월 말이면은 네네. 이렇게 한 46억 정도 확보를 하셨다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다면 네. 제가 본 의원은 네. 우리가 일의 추경에는 2월 달 내지 3월 달에 일의 추경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편성하기가 어렵고 네. 결산이 한 5월 달이면 결산이 끝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네. 이해 추경이 들어가면은 언제냐 네네. 하면은 약 한 9월경에 이해 추경이 들어가요. 네네네. 그러면 저는 이게 11억하고 그다음에 특별 징수분이 9억이 20억이 증액이 된 거는 네네. 우리 기업들이 네. 이렇게 9월 이후에 이렇게 정산을 하고 결산을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법인 네. 국세를 내고 우리 네네. 지방에 돌려주는 게 10%인데 네네. 그 부분이 네네. 이렇게 좀 뒤로 정산이 밀리고 나서 뭐나 수정분 있고 추가 네네. 신고분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연말에 이렇게 제3의 추경 정리 추경에 반영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예. 저희도 아까 제가 이제 좀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린 게 저희가 이제 환급액들이 법인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특별징수분도 그렇고 네. 환급액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또 법인 같은 데에는 좀 금액들이 큰 규모로 이제 조금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소송을 통해서 이제 그 또 이제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한 18억 원이 환급금으로 또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조금 여유 재원을 어떻게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남겨놨다가 이제 지금 12월에 추계를 해보니까 말까지는 이제 환급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재원으로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은 네네. 이게 일시적이 아니고 매년 이 정도로 간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죠. 평균 이 정도로 이제 세입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예, 거예요. 예, 그렇다면 예, 예. 하나 제안을 드리면 과장님 네네. 이게 연말에 한 20억을 지방세에 이게 증액을 시켜서 지금 네네. 12월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20억을 각 네네. 사업에 세입 예산을 잡아서 각 사업에 예. 시작이 된다면 예. 이제 올해 한 달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2월이나 불용액이 예.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의견을 좀 드리면 예, 예. 9월 이해 추경에 네네. 이 예산을 예, 예. 뭐 20억이 아니든 한 15억이든 이 정도로 반영을 시키면 네. 적절하게 세입 예산이면은 세출 예산에도 적절하게 활용되지 않을까 하고 한번 건의를 드려요. 이해 추경에는 반영이 좀 어렵나요?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세출 부분에서도 어떤 또 요인들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폐강 기금에서 한 40억 원이 조정이 되면서 조금 그 감액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서 또 시비가 좀 충당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또 20억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조금 보존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추경마다 저희가 세입을 추계를 해서 정확하게 100%를 다 반영을 하면 추경이라 이렇게 이제 변동 요인이 생길 때 여유 재원이 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 반영을 할 때 그렇게 100%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또 결손이 생기든가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이해는 있습니다. 가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세출 예산 쪽에서
폐광 지역에 관한 개발 기금이 세 수입에서 예, 예. 약 180억이 예, 예.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는데 예, 40억이 이번에 추경에 예, 예. 감액이 되었잖아, 그죠? 네. 이렇게 감액된 예산을 같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봤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뭐 전체적인 세입 예산에서 그거는 예. 뭐 세출 예산이 40억이 감액이 되면 그거는 예. 세입 예산에서 총괄로 조정하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어쨌든 저 연말에 가서 하는 네. 것보다는 9월 달에 추경 9월 2회 추경 때 좀 적절하게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네. 같이 검토 한번 해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예. 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네. 공유재생 매각 수익금에서 네네. 에너지과의 사업 부지 매각 득임이 25억을 감액을 해요. 네네. 그래서 그걸 감액하는 대신에 일반 재생 매각 대금 25억을 올리거든요. 예, 그거는 예산 감옥 조정을 했습니다. 예, 감옥 조정을 하는데 예. 부서 간에 그 감옥 조정을 해서 예. 그러니까 에너지과는 사업 부지를 매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했는데 이제 감옥을 에너지과에서 회계과 이제 회계과로? 예, 아. 공유재산 감옥으로 예. 일반 재산 매각 대금으로 그렇게 조정을 그렇게만. 한 거. 예. 이상입니다. 예, 단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영기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예산실 소관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 명세서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기획예산실은 2회 추경 예산에서 14억 5천만 원을 감액해서 184억 6,16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편성 내역은 17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70페이지에 이제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이 이제 신규로 83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교육 경비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이제 2024년도까지 지원을 하다가 그 일몰제로 인해서 폐지가 됐다가 이 교육 경비 부족분을 인해서 그 특례 규정을 다시 살려 가지고 그 금년도 하반기분부터 이제 시군에서 부담금으로 편성하게 그렇게 교육부에서 고시가 됐습니다. 그 고시에 따라서 하반기분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정 전출금 8천만 83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171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교육발전특구 선거관리와 사업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7천만 원하고 그 민간 경성 사업으로 추진한 스포츠 특화형 해외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중에서 1억 2천만 원을 삭감을 해서 요거는 이제 용역비 절감과 이제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학생 프로그램 잔액분입니다. 그 잔액분은 이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그 학교별로 특성화 사업비 보조와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아동 청소년과에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짓고 있는데 그쪽에 설치비로 좀 전환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그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어서 읍면동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76페이지에 도계업이 되겠습니다. 그 도계업은 공공시설물 정비비 1,700만 원을 절감해서 21억 5,95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원덕업 예산은 그 참여 예산 사업의 중에서 토지 사용 불가로 추진이 불가한 사업 1억 7,500만 원을 감액해서 26억 51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179페이지를 보시면 건덕면 예산입니다. 그 3,300만 원을 감액해서 23억 1,100만 원을, 그 다음 장 하장면은 800만 원을 감액해서 13억 6,065만 655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노공면은 470만 원, 그 미로면하고 신기면은 참여예산 사업에 4,500만 원과 5,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면은 이렇고 동지역은 그 예산 사업 명세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네. 질의하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네. 지금 스포츠 특화형 해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이제 있어서 1억 2천 삭감을 하고 아까 이 전환을 했다는데 네. 처음 예산 세울 당시에 어떤 그 목적이라든가 그 의지 이런 것들이 뭐 많이 약화돼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기 이제 교육발전 특구 사업이 선정되면서 이제 그 2024년도부터 사업 계획을 짤 때 네. 어떤 그 지금 그때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자 이제 네.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면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게요. 이게 네. 이게 연도에 걸쳐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 네. 2월된 예산도 있고 하니까 네. 그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2월된 예산도 좀 쓰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조금 많이 한 1억 2천 정도 남아서 그걸 이제 돌려가지고 그 학교별 프로그램 일부하고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로 일부하고 좀 조정을 한. 네, 조정은 잘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예산 세울 예. 때 좀 잘 고려해서 세워 예, 주시기 예,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그와 관련돼서 얼마 전에 그 교육 발전 특구 성과 보고 대회 같은 걸 한 적이 있죠. 성과 보고 대회는 이제 그 총괄로 네. 춘천에서 했는데 저희 부시장이 다녀왔습니다. 그 저희 삼척시 같은 경우는 12월 중에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로 해요. 예, 강원도 전체는 이제 저번 주에 했고 강원도 전체 그 나온 그 보고서 같은 걸 볼 수 있나요? 그거는 한번 저희가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음. PT 자료가 있는지 아마 있을 있겠죠. 겁니다. 예, 네, 있을 겁니다. 뉴스를 보고 알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시장님이 네. 그 발표했는 PT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좀 보고 네. 보여주고. 부시장은 이제 그게 이제 그 우리 사업에 대한 발표했는 것보다가는 그냥 그 의전상에 참석했고 저희가 이제 저희 사례라든가 그런 PT가 있습니다. 그걸 함께 드리도록 따로 하겠습니다. 한번 그 네. 보고서를 한번 네,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교육발전 듣고 이제 그 금년도 예산이 이제 49억 8천, 그건 50억인데 가끔 보면 쓰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국가가 하는 일인데 네. 뭐 국가가 하는 일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뭐 대행해서 수행하고 있는 꼴이기도 한데 그런 문제점들 그걸 한번 좀 짚어보려고 그래요. 네, 안 그래도 그게 지금 그게 이제 그 공모할 당시에 이제 급하게 사업 계획을 짜다 보니까 중복된 면도 많고 지역과 안 맞는 사업도 많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는 그 교육특별교부금 10억을 또 깎았어요.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한 40억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170페이지요. 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서 지금 예산 편성이 8,083만 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올해 하반기부터 하반기분이라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 삼척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언제부터 실시했죠? 그게 이제 2024년도까지 지원이 됐었습니다. 2024년도까지 지원이 됐는데 예. 언제부터인지는 금년도부터 안 하다가 어, 그러니까 그 2024년도에 일몰이 됐다가 네. 금년도 하반기에 다시 하반기에 이제 다시 살려가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예. 하반기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1년 예산은 이거에 배라 생각하면 예, 되겠네요. 1억 6천 정도. 1억 6천만 예, 원 내년도 정도. 본 예산에 1억 6천 음, 정도 올려놨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학생 수가 이제 점점 감소하는 추세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학생 수 감소가 예산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네. 필요시 학교별 학생 수 기반으로 산출 근거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각 지역별로 이제 우리 삼척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8개에 1,200명, 1,300명 정도 되는데 네네. 거기 비율을 이제 그 한 4.03% 정도로 적용했고요. 네. 여기 이제 그 중에서 도비 부분이 6.5% 정도 돼서 하여튼 요거는 학생 수하고 네. 그걸 다 산정을 해서 그 비율을 맞춘 비율입니다. 그래서 우리 네. 삼척시가 네. 이제 4.03%를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강원도가 9.5%, 네. 그다음에 교육청이 40.5% 해갖고 교육부가 43%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학생 수가 매년 그 변동되는 만큼 물론 교육청에서 다 이렇게 해서 예산 산출의 근거를 마련해서도 하겠지만도 정확한 기준 산정이라든가 또 학교별 실제 학생 수의 반영을 통해서 예산이 과소 편성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잘하셨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크게 수업료라든가 학교 운영비라든가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교과형 도서 구입비 지원이 핵심인데요. 네, 실제 맞습니다. 삼척의 경우는 과거부터 교복비나 기타 교육복지 항목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척시도 교육복지 영역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교육청이랑 고민을 해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정확한 지적이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하여튼 이 교육청이 지금 우리가 물론 뭐 교육 경비 지원으로 한 40억 이상 좀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지금 한 4년째 이제 교육도 한번 맡아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다수의 학생들의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교육 정책이라기보다가는 교육청의 어떤 입맛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난 의회에서는 교육 경비도 좀 삭감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하여튼 교육청에서 넘어오는 그 시비가 지원되는 그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은 면밀히 좀 검토가 돼야 되고 네. 또 그에 따른 정산도 확실하게 해서 실제적인 효과 분석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우리 가계 부담인 교복비라든가 체험 학습비 등은 지금 여전히 이제 남아 있는 숙제거든요. 네. 그래서
시 차원의 어떤 교육복지 영역 보완책을 교육청이라 한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교육복지 체감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네. 이게 이제 예산이 이제 뒷받침되어야 되는 건 당장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예산 자료에도 전출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실제 추경에서도 동일하게 교육청 전출 방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이제 전출금 산정 기준이라든가 정산 방식이라든가 한수 절차 등에 대한 재정의 어떤 투명성과 적정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정산 자료만 받을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우리 교육 경비라든가 무상 교육에 대한 어떤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정산 자료만 받지 마시고 피드백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우리가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이러면은 한 번쯤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시 집행부라든가 교육청 관계자분들과 한번 이런 간담회 시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건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지금 가장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학생들 이제 무상급식 문제에 뭐 친환경 쌀 제공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우리 시하고 좀 협의를 거쳐서 좀 그 질적이나 뭐 양적으로 좀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그 피드백 생산을 위한 그런 협의가 좀 진행이 앞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네, 피드백을 좀 가지세요. 예. 예, 그래서 무상 교육은 어떤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 아닙니까? 네. 중요한 정책인 만큼 교복비나 체험 활동비처럼 학생과 가정이 체험하는 영역까지 장기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세부 대안도 우리 시 집행부에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희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네. 수고 많으신데요. 실장님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제3회 추경 예산 하시잖아요, 그죠? 네. 예, 뭐 한 해 마무리 정리 추경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본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 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추경 예산을 조금 앞당기면 안 되나요? 왜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뭐 12월 1개월 남았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뭐 세출 예산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2월이나 불용액이 이게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실장님 또 중앙정부나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경을 하고 난 후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잘 안배는 하신 것 같아요. 연말에 되어야 되지만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실장님? 그 추경 시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본 네. 예산 작업하고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하는 3회 추경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도 2월 되는 사업을 다 뽑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정리할 건 좀 정리하고 내년도로 넘기는 것을 감안해야지만 그러니까 내년도 본 예산 재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말씀하신 그 국도비라든가 추가로 내려오는 거는 지금 간주 예산으로 이제 잡혀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시기적으로는 뭐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하여튼 국도비 대처 부분도 간주 예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대신 이제 간주 예산으로 내려오는 예산에 대한 시비 부담을 이제 추경에 가서 또 해야 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가지고 예산 그 융통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좀 있죠. 네. 네. 그런 게 그런 걸 있어요. 다 감안해서 저희가 좀 하고 간주 예산은 또 우리 의원들이 하나도 못 본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은 실장님 하여튼 이게 3회 추경이 이렇게 12월 달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게 세출 예산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편성이 되잖아요. 네. 우리 각 실과에 사업하는 부서들한테 2월이나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기획예산실 170페이지 보면 실장님 동료 의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주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강원특별자치도 무상교육에 대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이게 법정으로 전출 특별회계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 있는가요? 우리가 한 4%를 이렇게 우리 시가 바로 교육지원청에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강원 특별자치도 도교육감에다가 지원하나요? 이게 전출이 되나요? 저희는 교육지원청으로 전출이. 우리 삼척 교육지원청으로 예, 가는가요? 예, 예. 강원 교육청으로 도교육감으로 가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제 그 국비 도비를 받고 예. 우리 시비 부담분을 받아서 이 무상교육 제도를 시행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그러니까 초등교육법에 보면은 우리가 저희가 이거 분담금을 분담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담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장이 171페이지 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렇게 사업비가 저희가 당초에 실장님 1회 추경에서 보면 체육과에서도 한 7억 정도 잡혀 있었고 네. 2회 추경에 한 1억 5천 이래서 8억 한 5천만 원이 예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체육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2의 추경 예산에서 기획조정실에다가 2억을 배정을 했었어요. 저도 그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우리 기획 예산실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러니까 유소년들 축구 교실인데요. 이걸 예산실에서 담지 말고 체육과에다가 일관성 있게 같이 담으면 안 될까요? 모든 예산을 체육과에서 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교육발전 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교육경비 특별 교부금으로 받다 보니까 이걸 이제 그 사업은 체육과에서 하지만은 예산을 뭐 기획실에서 편성하고 이런 게 좀 그 여기 체육과뿐만 아니고 전략사업과하고 폐강사업단도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정리가 좀 못된 부분도 있고 정리가 된 부분도 있고 한데 요 그 스포츠 특화형은 그때 정리를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좀 혼란스러워요. 예, 내년부터는 왜냐하면 예. 체육과의 예산이 무슨 말씀인지 또, 알겠어요. 또 1회 추경, 2회 추경에 한 8억 5천만 원이 있었는데 우리 또 기획예산실에서 똑같은 사업이야. 예. 틀리면은 교육발전 특구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뭐 특화 학교의 특화 사업이나 특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틀리겠는데 똑같이 맨체스터 시티 FC 축구 교실 사업이 그대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네, 네, 체육과로 통일시켰으면 네.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알겠습니다. 아울러 드려요.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지라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기획실과 읍면동인데 읍면동에 대해서 또 특별히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시장님. 네. 저기 우리 읍면동 중에서 가곡면 위원장님 계시나요? 우리 가곡면에서 예산을 보면 아니요, 저 칭찬 좀 하려고 그래요. 저기 12개 읍면동 중에서 유일하게 가백도 없고 반납도 없고 결정 금액이 0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위원장님이 예산 계장을 오랫동안 하셔서 그런지 예산을 아주 잘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 실력을 우리 12개 읍면동 다 반납했는데 거기 좀 한번 전달해서 알차게 우리 읍면동 주민들한테 사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좀 해주십시오. 예, 앉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기 기획실장님 페이지 네. 135페이지. 우리 교육경비 사업 중에서 2024년도 한 3억 원대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135페이지. 사업 잔액 135페이지에 세입 예산. 거기 없구나. 예,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2024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이 3억 641만 3천 원을 우리가 반납을 했습니다. 예, 교육청에서 사업이 거기 3억 원 정도가 집행 잔액 반납이 된다고 하는 건 상당히 큰 금액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반납이 된 이유가 좀 한번 파악을 좀 해보시고, 우리가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줬는지 아니면 사업의 적정성 평가가 잘못돼서 예산이 나간 요 건지. 관계는 저희가 이제 2024년도에 한 교육 경비 사업을 한 45억 정도 편성해서 그 사업 받은 게 한 43억 정도 받았는데, 그 43억을 다 이제 소진을 못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소진 못한 네. 잔액이 2개월 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반납 예. 그것은 반납하는. 예. 정산해서 반납하는 거. 예, 3억이 그렇게 그 금액이 큰 건데 거의 뭐 한 8%, 9%. 지금 예. 그 시설 대응 투자 자금 말고 이제 학생들이 참여하는 뭐 방과후 학교나 이런 데서는 이제 참여 학생 수에 따라서 또 그 편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 사업도 한 100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예. 각각의 사업에서 집행되는 잔액만 모아도 한 이 정도 보통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24년도에는 조금 사업 계획을 조금 뭐 잘못 짰다기보다는 조금 그래요. 좀 그 안 맞게 짰는 사업이 부분이 어떻게 있죠. 100가지 정도까지 좋은 것 같, 그렇게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학교별로 따지면은 예. 초등학교별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이제 과하게 잡아서 편성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예.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교육경비 사업을 지금 이렇게 사업 진행하면서 예산 잔액이 이렇게 발생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교육경비를 하면서 아까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실무부서에서 결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결산은 저희가 정산을 진행하면서 평가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뭐 그러니까 교육 경비 사업으로 하는 게 뭐 잘 됐다고 평가를 해야 할지 못 됐다고 평가돼야 할지 그런 것까지 평가는 하지 않고요. 그 어떤 뭐 대형 투자 시설 투자는 뭐 우리가 검수를 통해서 어떤 진행이 잘 됐는지는 평가할 수 있어도 학생들 어떤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좀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하여튼 그 시비를 쓰는 과정이 어떻게 투명하고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냐는 정도까지는 저희가 보고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의장님 뭐 염려하시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우리 네. 학생들한테 네. 우리 지역의 학생들한테 더 많은 네. 그 양질의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고 아낌없이 네. 지원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거기에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 예산의 거기 감사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이 교육청에 나갔던 예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감사라든가 이런 데 보면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교육 경비 집행 내역은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정산 자료를 받을 수가 있고, 전에 저희가 교육청도 우리 행정기관하고 똑같아 보니까 뭐 예산 집행 지침이라든가 집행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전에 뭐 이강호 의원님도 그걸 좀 간소화 시켜서 해야 되지 않는 의견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간소화 시킨 면도 있고, 그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됐고 이런 거는 자료를 받아서
뭐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우리 의원들- 저기 애들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예. 뭐 시설비라든가 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유능한 우리 공무원분들도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시비가 집행되고 있는 곳에서 그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의 어떤 그 투명성이라는 이런 거 그리고 네. 또 우리가 의원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학생들한테 어떻게 돌아갔던가 그리고 또 이 예산이 투입되고 난 다음에 우리 삼척 시민들하고 어떻게 협조적인 관계로 각 시설물을 갖다가 협의를 하고 있는가 네. 이런 문제도 있고 교육청하고 삼척시하고도 거기 시설에 대한 뭐 MOU를 한번 이렇게 체결한 적이 있죠. 네. 예, 거기 체결한 거기 여기 양식의 서류를 한번 줘 보시고요. 네. 그 현장에서 그 우리가 시설 교육경비 사업을 해서 시설 투자도 진짜 많이 해드리고 네.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 약간의 학교 측하고의 불만의 목소리가 지금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사용하고 있는 거기 우리가 시민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어려운 건지 우리가 그걸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정도 했었던 적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이 시민들의 불편함을 느낀다 이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도 함께 같이 상생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위원장님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금년도까지 그 시설 대형 투자 사업을 정말 교육청에서 선별 없이 학교별로 무분별하게 거의 요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그 학교에 교육청에서 정해서 정말로 시설 투자가 이제 자그마한 사업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고 시에 이제 대형 투자를 요청하는 사업은 한두 가지 정도만 해서 지금 도계하고 우리 여기 시내 학교 두 군데만 인조잔디 정비하는 걸로 내년도 사업은 받아놨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우리가 학생들도 네. 필요한 시설이고 시민도 한다 있는 그게 우선 시민도 같이 네. 하고 우리 학생들한테 네. 우선순위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고 어떤 방과후 수업 교육에 대한 부분은 우리 어떠한 그 조건이라도 우리 학생들의 여러 가지 환경 개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2024년도 지금 아마 2025년도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시설 사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전에도 이 예산이 나갔는데 우리 삼척의 지역 업체가 얼마큼 활용이 되어 있는지도 예전에도 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24년도하고 25년도 사업에 대해서 정산하고 있을 때 우리 지역 업체들이 얼마큼 참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를 한번 요청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경비 사업 중에서도 교육청 자체 예산이 또 편성되는 걸로 지금 제가 자료가 지금 안 갖고 내려왔는데 어떤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시설 사업이 있고 세 번째는 그 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네, 해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예산의 자체 사업을 편성하는 거 보면 우리가 일반 사회 단체라든가 뭐 그 중복되는 사업들이 눈에 보여요. 그랬을 때 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중복되는 사업이 쪼개기식으로 사업하는 것보다 한 군데에다가 예산을 제대로 들여서 이 사업이 우리 학생들한테 다양성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질 좋은 어떤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복되는 사업들 한번 다시 평가를 해보시고 거기에 2026년도에 뭐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우리 외부에서 강원도민 일부 그리고 또 외부 우리 JC에서 하는 사업 이런 뭐 몇 가지 민간 단체부터 해서 하는 사업들이 중복된다 이러면 거기 사업을 더 키울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건지 한번 그렇게 검토해서 한번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그 단편적인 예로 보면은 이제 강원 일보사에서는 스키 캠프가 그 블루파워에서 자금 받아서 스키 캠프가 있고 각 학교별로 우리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하는 스키 캠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중복된다는 것보다는 학생들에게 이제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좀 중복
된다고는 그러면 보지 거기에 않고. 참여하는 학생이 예. 여기도 갈 수도 있고 여기도 갈 수도 있고 예. 못 가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사업을 두 번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사업을 좀 한다면은 여기 겨울철에 네. 캠프를 두 번 열면 돼요. 네. 그렇죠. 그러면 계속 운영하는 팀들이 네.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예, 사람이 바뀌지 않고 전문성을 갖고 스키 캠프이면 스키 캠프의 전문가를 도입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올라갔을 때 안전과 책임을 보장시키면서 교육이 스키를 타는 아이들 학생들한테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진짜 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 그냥 한번 갔다 오는 경험의 역할이 아니고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염두에 두시고 예산에 대해서 적정성을 한번 잘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건설가는 좀 시기간이 있어서 좀 늦어질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낙엽하고 제설하고 중복되는 기간인 것 같아요. 건설가에서 사업에 지금 낙엽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청소차라든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현재 낙엽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청소차가 또 제설 준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상당히 건설가가 바빠질 것 같은데 요 사업의 경계선을 조금 잘 파악해 보셔갖고 네. 낙엽 청소도 원만하게 좀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본부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본부실장 홍옥희입니다. 감사본부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감사본부실은 이해 추경 대비 812만 원을 증액한 도비 포함하여 3억 9,88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게 되면은 법무행정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소송 수행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등에서 저희가 3,19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구 의원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김재구 의원입니다. 196페이지에 보시면 통계 지원의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지금 부서별로 만족도 조사를 전부 다 하나요?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나요? 업무에 대한 만족도 조사. 네. 사업을 하고 나서 네. 그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 사업에 따라 전체적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그 단위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갖고 네. 축제를 하게 되면은 축제에 따른 그 만족도 조사를 지금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리고 뭐 민원에 대한 어떤 그런 만족도 조사는요? 민원 만족도 민원실 쪽이라든가 네. 어떤 업무에 예. 대한 만족도 전체적으로 예.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예산이 좀 감액에 대해서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 이게 뭐 안 하고 이래서 그런 건 아니죠. 저희가 네. 그 좀 중복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그 전에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정월 대보름제 행사를 하게 되면은 네. 별도로 해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네. 저희가 이게 그 또 따로 그 단위 사업별로 만족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중복이 돼서 저희가 이 음. 부분은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이 만족도 조사를 하시니까 네. 또 어떤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아무래도 그 사업을 통해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불편 사항이 어떤 거였는지 뭐 어떤 네. 게 좋았는지 또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하고 전반적으로 사업을 좀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좀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만족도 조사를 잘 활용을 해서 네, 청렴도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네. 예, 그렇게 좀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광지역사업단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 사업단장 신명석입니다.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6억 806만 1천 원 증액된 277억 6,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주요 사업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도비 1억 3,639만 5천 원, 폐광지역 도시 환경 정비 사업에 5,737만 4천 원을 감액하여 도계 역세권 지중화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도축장 설치 사업에 폐광기금을 조정하여 토지 및 건물 보상비 6억 537만 1천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랙 다이아몬드 페스티벌 문화예술 행사 예산 8천만 원은 행사의 중복 및 예산 낭비 요인을 고려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에서 좀 실적이 좀 있습니까? 올해 지금 이제 4개 업체가 이제 선정이 됐고요. 네. 이제까지 이게 2012년부터 이제 저희들이 추진해 왔는데 총 18개 사업체, 말하자면 이제 기업체를 이렇게 소규모 이제 기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 갖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산물 가공 제조업체에 네. 입주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네. 사업성이 있으면은 적극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규 의원입니다. 203페이지에 염소 도축장 관련해서 지금 염소 도축장 관련해서 이제 뭐 우려하는 어떤 목소리가 있나요? 우려하는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시작할 때 네, 주민들이 이거 폐광 기금을 뭐 사용해도 뭐 하는 건 좋은데 네, 너무 폐광 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네. 그저 지방 소멸 기금이라든가 네, 네. 그쪽 분야도 좀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처음. 그래서 이게 도축장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게 그 어떤 뭐 수익 구조 면에서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상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건축 기획 용역을 하고 있고 기본 계획 용역을 이제 진행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전남 화순에 네, 주민들하고 이제 견학도 다녀오시고 이래가지고 그 건축 기본 계획 용역이 나오면 네, 전에 그 의원님들도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염소만 하지 말고 네, 뭐 저 돼지까지 네, 예, 이제 도축할 수 있는 그런도 좀 고민을 좀 해보라 이래가지고 네, 예. 지금 함께 같이 검토하고를 있습니다. 네,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네, 이 염소 가격이 이제 많이 하락된 거 아시죠? 네 조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위축되는 경향도 있단 말입니다. 네.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가져가야 될 것인지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장님 저기 203페이지 폐광대치산업 흑염소 도축장 시설 설치 사업에서요. 네, 3회 추경에 지금 6억 537만 천 원 예산이 증액되어서 29억여 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2회 추경에 23억, 향후 투자에 63억 2,400여만 원 해서 총 사업비가 92억 3천만 원인데요. 네, 향후 계획에 사업 부지 손실 보상금 2차 지급과 기본 실시 설계 추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실제 공사 착공과 준공은 어느 시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제 이번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이 이제 실시 설계까지 저희들이 이제 편성을 했다가 네. 이게 신속 집행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이제 삭감을 하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본계획 용역하고 네. 네. 그다음에 건축기획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맞춰지면 저희들이 이제 기본 설계 같은 경우는 이제 차수분으로 좀 이제 발주를 하려고 그런 어떻게요? 차수분으로 그 예산이 차수분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한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아니면 그 후전 한 초반에는 좀 이렇게 저희들이 좀 오픈을 할 생각을 그래 가지고 착공은 어느 시점으로 봐요? 착공은 내년 한 하반기 좀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착공이요? 네. 그럼 준공 시점은 이제 2027년도가 되겠네요. 네, 예. 준공은 2027. 생각보다는 이게 사업 추진에 막 이렇게 가다가 네. 저기 뭐야 조금 늦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지금 이제 그 독일 농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농민들한테 네. 이런 이제 염소를 이제 이게 이제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기초적인 이제 그 환경은 농협 차원에서도 이렇게 뭐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자체적으로 좀 세워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지금 이제 마련은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도계 지역에 네. 염소를 키우는 가구가 한 몇 가구가 됩니까? 독일은 좀 그렇고 제가 이제 삼척에 좀 이제 이거를 해놓으면 이제 삼척에서도 다 올라가고 이제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작년 한 23년도 우리 삼척시 통계 보니까 네. 마리수는 한 1,581마리, 그다음에 한 85가구 정도 되는데 독일도 지금 이제 염소를 이제 사육을 하려고 그렇죠. 이제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은 움직임은 좀 질문도 뭐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농협이랑 뭐 농협이라든가 축협이랑 연계 사업을 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지금 이제 저희 특정 지어 가지고 뭐 농협이나 아니 축협이나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은 우리 이제 도기 지역 주민이라든가 삼척 지역 주민들이 이 도축장이 없어서 뭐 행성이나 그런 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커버하고 또 도기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저기 염소를 키울 수 있는 농가가 이제 좀 이렇게 증가될 수 있도록 하려 이러면 아무래도 농축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산림조합이다 같이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연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고 현재까지 부지 보상 집행률은 어느 정도이고요. 지금 사업 부지 손실 보상을 1차, 2차 보상까지 지금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협의 대상 필지와 또 그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이제 그 의원 간담회나 업무 보고 때 보상비를 한 17억 정도 이제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가 추천하는 평가기관, 삼척시 그다음에 땅 주인이 추천하는 평가 3개 기관이 이제 추천을 받아서 요건 이제 법상을 이제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건물이 그냥 저희들은 일반 건축으로 생각했는데 여기가 이제 공장 부지다 보니까 감정 가격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일단 삼척시로 소유권 이전은 다 했습니다. 하고 지금 이제 추경에 세워 가지고 나머지 이제 보상금을 이제 집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우리가 하고 보상비 17억을 예상했는데 한 어느 정도 나옵니까? 한 6억 정도 좀 더 나왔습니다. 6억 정도가 더 나왔어요. 공장 부지라 해가지고. 공장 부지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협의 대상 이제 필지는 이제 다 해결되는 겁니까? 네,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부지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이라든가 대응 방안이라든가 주민 민원 사항은 없습니까? 부지 확보는 저희들이 이제 다 마무리됐고 지금 지난번에 그 이제 이 도축장 시설도 오면 주민 설명회를 좀 이제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주민 설명회를 지금 이제 개최하려고. 그렇죠. 주민 설명회는 분명히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은 2025년에 추진 예정인 기본 및 실시 설계 범위는 단순 도축장 건축 설계에 그치는지 아니면
환경이라든가 위생 기준이라든가 폐수라든가 뭐 악취 처리라든가 진입로 도로 등 이런 게 전반적으로 주변 기본 시설까지 포함한 종합 설계인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실 시설계가 그런 부분이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기반 것처럼 시설 다 설계까지 다 들어가는 예, 겁니까? 예, 예. 그러니까 종합 설계로 다 들어간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기본 및 실시 설계라 이래서 네. 또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이렇게 분리돼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종합 설계까지 다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한꺼번에 다. 예. 그래서 이 폐강 대체산업 흑염소 도축장 시설 설치 사업은요 폐강 기금을 지원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도계 지역 흑염소 농가의 어떤 운송 도축 부담을 줄이는데 또 그치지 않고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목표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죠?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염소뿐만 아니라 뭐 돼지나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되. 이게 도축만 하는 거지 가공을 해서 뭐 브랜드화까지 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남 화순에 갔을 때 네네. 거기는 어떻어요? 도축만 하면 이제 저 뭐나 운영이 안 되니까 예, 그 육가공까지 같이 해가지고 같이 운영하라는 어떤 거기도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운영비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제가 예. 지금 저 질의 드리는 게 예, 이 도축만 해갖고는 정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물론 우리 또 삼척에서 도축만 해서 우리가 여기 삼척에서 올라간다 할지라도 네. 이게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인건비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소득 증대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염소만 고집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해서 가공하고 육가공을 해서 정말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이제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 단장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군요, 그죠? 예, 예. 그러면 갔다 오신 지역 주민들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갔을 때 좀 거기도 이제 해썹 인증을 받았는데 네네. 환경적으로 보니까 이 정도의 해썹 인증을 받았나 좀 뭐 조금 실망했다. 예, 저희들이 독에는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 예, 그런 그러니까 의견들이 거기에 장점을 벤치마킹해서 그죠? 예, 예. 우리가 좀 더 그쪽 시설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흑염소 도축장 시설 설치 사업을 처음에 한다 했을 때 이거 뭐지? 이렇게 한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도계 지역의 어떤 새로운 먹거리 산업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도축에서부터 육가공해서 브랜드화까지 될 수 있도록 시설 면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설계를 해서 사업 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이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염소 도축장 얘기 조금 마저 하고 얘기합시다. 처음에 염소 도축장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예산이 의회 처음에 보고할 때가 언제였죠? 간담회 할 때 한 50억 정도. 그죠? 예, 지금 맞습니다. 100억 들어가잖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다른 거예요. 100억이라고 하면은 폐광 기금이라 해서 물론 이제 도계에다 이제 투입하는 돈인데 그냥 뭐 이렇게 뚝뚝 잘라서 쓰는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뭐 이걸 뭐 잘하고 잘못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래요. 공무원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저부터 마찬가지죠. 처음에 제공되는 정보가 정확해야 돼. 가능하면 갭이 너무 크면은 만약에 처음에 100억을 하자고 했으면은 도계 주민들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더 좋은 데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지금 이제 폐광 기금이 금년에 종합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40억 2,500만 원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폐광 기금 이제 23억을 일반 회계로 돌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어디서 이제 40억 2,500만 원 중 23억에서 그럼 17억은 어디에 감했어요? 어딘가에 감해야 될 거 아니에요? 17억은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당초 예산에서 저희들 폐광 기금 이런 걸 좀 줄이고 이거 지금 이제 이걸 아니 아까 여기 보면 저기 예, 세입 총괄에서 보면은 예, 세입 총괄에서 40억 2,500만 원을 줄였단 말이에요. 예, 그럼 맞습니다. 여기 예산사 안에 예, 40억
그 40억 2,500만 원 어디선가 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어디서 나머지는 어디서 감해?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들이 폐광 기금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요 정도 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차소분으로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좀 예산을 좀 감액해 가지고 여기다 이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그렇죠. 저 뭐야 저 예산 회계 원칙이 안 맞잖아요. 당해연도 원칙이. 아니, 그거는 그거에 아니고 우리가 의회에 이제 제출하기 전에 예산을 아니, 이제 제가 조정. 말씀드린 거는 예. 균형 예산의 원칙에 기획실장님, 기획예산실장님 그렇잖아요, 맞죠? 40억 2,500만 원 폐광 기금이 금년에 줄어들었으면은 40억 2,500만 원을 당해연도에 균형 예산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40억 2,500만 원을 어딘가에서 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감했어요? 나머지는 23억은 감했는데 여기 나타나는데. 네, 이거는 그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하여튼 그 폐광 기금 이게 세입 부분에서 폐광 기금도 우리 여기 이제 같은 세입으로 잡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똑같이 세출해서 40억 2,500만 원을 깐 건 아니고요. 23억만 줄이고 내년도분에서 기금 사업을 좀 줄여가지고 좀 맞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금년도에 금년도 원론적인 말씀은 맞습니다. 하여튼 균형이 안 맞는 건 맞습니다. 맞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 원칙이 금년도에 돈이 줄어서 들어왔으면은 우리 삼척시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쓰지 못하는 돈이잖아요. 그럼 어딘가에서 줄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게 여기서 예산 세입에서는 줄였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감했단 말이에요. 강원도로부터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 40억 2,500만 원을 줄였으면은 여기서 어딘가에서 책자에 인쇄가 돼 있어야지. 40억 2,500만 원. 그 정확하게 따지면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폐광 기금은 이제 폐광 사업단 사업에서만 40억 2,500만 원을 줄이는 건 맞아요. 세출 까는 게 맞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어디 그 40억 2,500만 원을 깔 수는 없으니까 어떤 토지 보상비만 23억만 이제 12로 돌리고 하여튼 그 내부적으로 좀 조정한 부분은 없지 않아요. 원래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려면은 여기에 조정한 게 나타나야지. 어딘가에 감해가지고 어디로 정력을 하고 폐광 기금 대신에 20억 여기 도축장에서 23억을 감액을 했고 그럼 12로 돌렸잖아요. 네. 이거 그럼 이제 앞으로도 그 허기봉소 사업 도축장 사업은 계속 12로 일반 12로 하는 건가요? 일반 회계로? 그거는 아니고. 뭐 그건 아니겠지. 예, 뭐 예, 어디에서도 돈을 부담을 하면 되는데 예. 그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감하는 거에서 동의가 원칙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에서 감해서 해야지. 그럼 내년도에서 돈은 안 들어왔는데 감은 안 했어요. 그럼 이 예산서가 어떻게 심의를 하냐?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 이추 때 폐광 기금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도하고 어차피 이거는 이제 산업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이걸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좀 고민하라 이래가지고 어차피 여기 감액된 돈은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 기금으로 지금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제가 이제 뭐 그걸 이게 뭐 내가 뭐 엄청나게 뭐 큰 걸 발견해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하는 게 세입이 줄어들면은 세출이 당연히 쓰지 못하는 돈이잖아요. 세워서는 안 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다시 여쭙고 싶은 거는 뭐 그건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다 알고 있는 거고 이제 여기 40억 2,500만 원이 줄어들게 된 큰 원인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그 건축 기획 용역하고 기본 계획 용역하고 아니, 있는 예. 폐광 기금이 예. 40억 2,500만 원이 줄어들었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금년도 뭐 강원랜드 매출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그럼 원인이 뭐예요? 이 추경도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예. 도하고 산업부하고 이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요 시기하고 좀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아가지고 그러면 요 40억은 그러면 일단 도에서 유보금으로 관리하고 지금 이제 유보금이 한 210억 원 정도 삼척시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일단 아. 그러면 일반 그럼 회계 금년에는 예. 그럼 금년에는 얼마 총 도분까지 하면 총 얼마 내려오죠? 우리가 올해가 252억 원 정도 됩니다. 252억 원인데 이제 예. 그 여기 금년에 원래 우리가 받을 돈이 한 252억 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40억을 더 받으면은 290억은 되는데 예. 90억 되는데 우리가 일반 회계로 20억 돌려주면은 20억은 도 유보분으로 했다가 이제 내년도에 내년도에는 좀 더 내려면 네. 내년 한 320억 정도 되겠네 그러면. 네, 그게 지금 이제 다 우리 저 강원랜드하고 소송 붙은 게 있어가지고 예, 그것도 그 유보금에 지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예, 무슨 예. 뜻인지 알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데도 일반 회계를 그렇게 돌려놓고 나머지 지금 우리끼리 얘기하면 정리해 난 돈이다 그 말이죠. 예, 예. 그렇죠? 강원도에 기금으로 묶여 있는 그 이제 강원랜드에 기금으로 묶여 있는 돈이 얼마나 돼? 한 2조 되나요? 강원랜드는 한 2조 5천억 됩니다. 그죠? 예, 예. 그 시군에서 폐광지에서 2조 넘는 돈을 그 강원도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강원도가 아니고 이제 강원랜드가. 그 강원랜드가 예. 그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장님. 네. 먼저 우리 세입 예산을 한번 보면 138페이지인데 맨 상단인데 폐광 지역에 대한 개발 기금이 180억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40억을 감액을 시켰어요. 네. 그래가지고 140억인데 140억이 최종 확정이 된가요? 저희들 삼척시에 내려온 돈이 141억 정도. 이 141억이 확정이 된가요? 예, 그 왜 25년도 이번에 이렇게 작아요? 사업이 잘 안 됐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그 이추 때까지 이제 181억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네. 그 토지 보상 이제 관계에서 요거 한 40억 정도를 줄이고 이제 그 우리 일반 회계를 이제 돌려갖고 썼고 나머지 부분은 내연도에 이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일단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을 했어요. 예. 그러면 예. 우리가 지금 강원랜드에서 총 매출의 13%인가요? 네. 13%를 우리가 폐광 지역에 대한 개발 기금이라고 있잖아, 그렇죠? 예. 총 한 해 뭐 이렇게 매출에 따라서 연도별로 조금은 틀리지만 네. 올해는 그러면 얼마 정도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 252억. 252억. 예. 2024년도에는 얼마 정도 됐어요? 그때도 한 240 한 몇 억 정도 됐습니다. 그 정도 됐어요. 예. 그러면 한 240억에서 250억 그 정도는 네. 매년 우리 폐광 지역에 대한 개발 기금이 내려오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 예산은 세입은 충분하지만은 네. 그걸 40억을 감액한 거는 조정하기 위해서 감액했다 이 뜻인가요? 네. 폐광 지역 한 가지만 할게요. 203페이지 보면 뭐 동료 의원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염소, 흑염소 도축장인데요. 단장님, 저는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먼저 사업 설명회, 주민들 설명회를 좀 충분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는 솔직한 마음이에요. 네. 주민들이 일부만 단체 일부만 하지 마시고 네. 현수막도 좀 걸고 하셔서 네. 지역 주민들이 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뭐 한 보름 전에 현수막을 걸어서 우리 도계 지역에 흑염소, 염소 도축장을 신설하려고 합니다라는 걸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삼척의 지역 주민들한테 좀 홍보를 좀 주민 설명회를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네. 두 번째는 단장님께서 설명하는 게 조금 미흡했어요. 뭐냐면 기본 설계를 할 때 우리가 도축장을 신축을 하려고 할 때 어디다 장소를 정할까? 그러면은 농공단지 안에
거기에 정하면 좋겠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은 기본 용역을 드렸단 말이에요. 위탁 사업으로. 그 예산을 충분히 주면서 위탁을 하면서 기본 용역에 그거 설계까지 실시 설계까지 다 담게 만들었었는데 그걸 거기는 농공단지는 모든 게 사업 부지지 일반 부지가 없어요 원래 단장님.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업 부지를 해가지고 예산이 더 이렇게 배로 이게 추가가 됐다 이 뜻은 조금 설득력이 조금 미흡해요. 어때요, 단장님? 처음에 저희들이 일반 건축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건축물로 판단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 거기 이제 건물 자체가 이제 공장 부지다 보니까 그래서 좀 보상비가 좀 더 나왔습니다. 예, 그게 독일 농업 단지단 말이에요, 그게가. 예.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좀 잘 기본 계획부터 잡을 때 잘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자체 정화를 합니까? 아니면은 정화 시설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요? 지금 그 하천 건너편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거든요. 음. 거기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할 처리를 그렇게 그러면은 하는데 도축장 자체는 처리장을 안 만드나요? 안 만들고 도축장 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도 조금 이제 뭐 이렇게 폐수 같은 걸 좀 걸러가지고 이쪽 그 건너편에 있는 그 저 우리 폐수 처리장하고 하수종말 처리장하고 지금 이제 연결해서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서 이거 여쭈냐면 네. 도축장은 한우든 대지든 염소든 도축장은 이게 악취라든가 네. 이게 처리 시설이 얼만큼 깨끗하게 잘 되느냐에 가장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네.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네. 거기는 단장님 자체에 어떻게 하면은 일부 처리가 되고 네. 바로 밑에 보면은 우리 삼척시에서 나오는 분뇨가 네. 거기로 올라가요. 전부. 맞습니다. 분뇨 처리장이 바로 밑에 있어요. 지금 도축장 한다는 장소 바로 밑에. 네. 그리고 거기서 분뇨 처리를 처리를 한 다음에 어디로 이전이 되냐면 반대편 하천을 건너서 반대편에 보면 도계읍 공공하수 처리장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최종 처리해서 우리 저 하천으로 방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알고 계셔요? 예. 그 부분을 꼭 실시 설계에 잘 담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게 예산은 뭐 예산만 승인만 되면은 예산이 확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예산만 확보하면 이렇게 사업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면서도 이게 어떻게 하면은 염소가 도축만 하는 게 아니라 염소를 어떻게 하면은 사육을 많이 할 수가 있을까가 먼저 선제가 돼야 돼요. 단장님, 네, 예. 우리 지역의 그 인근 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 염소 가지고는 도축장 만들어봤자 저 적자에 허덕이고 말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염소를 흑염소든 염소에 특화를 시키든 염소를 충분히 보급화 시켜가지고 도계 일대라든가 이게 염소가 사육이 돼야 되는데 지금 도시과에 보면은 개발 행위를 받으려고 하다 보면 가축에 대한 거리가 다 있어요. 한우도 우사를 지을 때는 주택에서부터 몇 메다 이 거리가 제한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거리 제한을 지키면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거리 제한을 봐서는 도계에 염소 키울 장소가 없어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주민들도 지금 이제 그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뭐 필지별로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뭐 이렇게 이거는 염소에 한해서 좀 풀어달라는 어떤 그런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저런 부분 우리 그 이제 독에 이제 석공이 폐광하면서 이제 경석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좀 괜찮은 걸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석장 뭐 지금 현재 경석이 다 쌓여져 있는데 뭘 쌓여 있는데 어차피 상부에는 그런 걸 할 수 네, 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해소하지 못하면은
정말 도축장을 신축을 돈을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신축을 하더라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큰 비전이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도축장이 그렇게 되고 염소가 그렇게 사육이 되면 앞으로 염소에 대한 육가공 제2차 산업, 3차 산업, 4차, 6차 산업까지 가면서 도계 지역의 폐광 지역의 한 모습이 또 담겨지는 게 뭐냐면 그렇게 도축장까지 그렇게 100억 이상을 들여서 도축장까지 그렇게 신설해 가지고 한다면은 도계 지역의 한 부분을 뭐 염소의 보양식이라든가 이런 음식을 만드는 것도 함께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본계획 용역의 그 내용도 지금 네, 담고 그런 있습니다. 부분을 예. 모두 담아서 네. 아주 작지만은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담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기만입니다. 회계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8,252만 7천원이 감액된 683억 4,969만 8천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221페이지 공무원 인력 운영비 집행잔액 4억 9,898만 7천원을 감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0페이지에 그 정나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뭐 전부 다 준공식이 언제 준공식을 12월 24일 2시경에 하려고 지금 잡고 있습니다. 뭐 BF 인증 뭐 이런 게 다 끝났습니까? BF 인증은 한 내년 6월달. 내년 6월요? 네네. 그 전에 이제 준공을 하고 예. 사용. 그래도 사용해도 관계 없는 예, 거잖아요. 관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여기 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차장은 2026년 당초 예산에 좀 확보가 좀 어려워서 네. 1회 추경 때 내년도 네. 반영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보니까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네, 그 전까지 네. 내년 8월 달까지 그냥 둘 수 없어서 한 네. 22면 정도를 그냥 노면 정리해서 사용할 노면 정리해서 사용을 먼저 하고 네. 추후에 예. 예산 반영해서 할 계획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광우 의원님. 이번 출장소 좀 여쭤볼게요. 네. 이번 출장소 언제 내년에 한다는데 네. 또 2층에서 1층으로 또 옮겼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좀 노인 고령인 분들이 많아서 사용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체력 단련실을 2층 올리고 1층으로 좀 내렸습니다. 잘 하셨는데 네.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좀 그래 하지 그걸 자꾸 옮기고 그러니까 신뢰가 안 되잖아. 그죠? 네. 정나동 동사무소 공사하는 건 회계 그 공사 대금 문제 같은 것들은 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상에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지금 법원에 아마 가압류나 그런 것들은 한 두 건 정도는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준공 처리가 되면은 대가가 다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잔금이. 네. 그럼 별 문제는 없어요. 네, 문제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인건비라든가 뭐 그 자재비라든가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해 가지고 네.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게끔 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근아입니다. 복지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억 1,580만 3천 원이 감액된
320억 2억 5,512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중간 부분 보험관리 및 호국정신 함양에 1억 3,553만 원을 감액한 38억 9,129만 7천 원으로 강원도 첨전 명예수당 지원에 변경 내시 반영하여 8,12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보험 명예수당 지원에 변경 내시 반영하여 3,68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사회복지 저변 확대에 2,233만 9천 원을 증액하여 47억 7,968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2,023만 9천 원을 증액하여 1억 1,44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6억 3,840만 1천 원을 감액한 4억 1,177만 5천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6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16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2,5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4,503만 원을 변경 내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에 자산 형성 지원에 1,959만 9천 원을 증액하여 3억 2,03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기초생활보장부문 국도비 집행액 반납에 5,761만 6천 원을 증액하여 8억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3,987만 원을 감액한 13억 5,21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9,546만 2천 원을 감액한 12억 9,65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운영에 7,005만 8천 원을 감액해서 10억 2,389만 6천 원을 편성하고 의료급여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1,7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집행 잔액 반납에 5,5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다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수 의원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부분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이요. 네. 5,700여만 원이 증액된 8억 930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의 집행 잔여금과 이자 반납이 매년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왜 매년 잔액과 이자가 발생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란 것은 뭐 희망 키움 통장이라든가 뭐 내일 키움 통장, 청년 내일 저축 네. 이런 자산 형성을 말하는 겁니까?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보통 이제 그분들이 근로나 뭐 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면 본인이 이제 그 납부한 금액에 비례해서 장려금식으로 해서 네. 그런 예산들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반납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2021년, 2023년에도 지금 또 반납을 했고요. 2024년에도 반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참여율 저조로 인한 건지 뭐 해지자가 증가돼서 그런 건지 어떤 대상자 관리 미흡에서 발생한 건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까?
대부분이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발생을 해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상자 발굴과 홍보 관리 대책을 어떻게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본인들이 해서 중간에 해제해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관리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참여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뭐 관리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네네, 방법을 그런 한번 방법을 강구해 좀 보겠습니다. 해 보시도록 권유하고 싶고요. 또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사업비 집행 잔액이 지금 1억 5,300여만 원인데 이 상해보험 지원 사업이란 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어떤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규모의 잔액을 반납한다는 것은 대상자의 어떤 산정 오류이거나 사업 추진의 적극성이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 그 네네. 자산 형성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조금 뭐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거 질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게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반납하는 금액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실과에서 어떤 개선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질의를 드렸고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일단은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더 저기 그런 일이 좀 이렇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제 우리 복지는 집행이 핵심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 조사부터 집행 관리까지 좀 체계적으로 정비하셔가지고 특히 국도비를 포함한 보조금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과 또 과장님부터 직원 여러분들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이런 부분 최소화에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